네, 시장에 맥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부터 우리 기업들 또 해외 기업들 네. 모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과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꼭 맞는 주제인 것 같은데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국내 기업들 전망 어떤가요? 국내 기업들 전망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부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글을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매출 이익률과 전반적인 영업이익 성장률이 선진국보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흥국보다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신흥국이 이제 막 투자하는 단계니까 당연히 전반적인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매출 증가율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신흥국, 선진국 대비해서 모두 우리나라가 더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국들이 6%대, 선진국이 5%대로 회복한 반면 한국은 4%대를 나타내고 있어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도 꼴찌, 매출 증가율 기준으로도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게 되면 지난 4기년간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 순위를 매겨봤더니 한국의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 증가율 기준으로는 한 7, 8위권 정도,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중간 정도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매년 매년마다 이제 순위를 한번 추적해봤더니 매출 증가율은 현재 하향되고 있는 추이고요. 영업이익률은 계속 순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은 지금 16위까지 떨어졌고요. 36개국 중에 영업이익률은 27위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져서 거의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또 하나의 특징, 안 좋은 특징은 뭐냐면 주요국들의 영업이익률 비중을 봤더니 비교적 10%에서 15% 이상의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신흥국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 세계 평균 24%도 못 미치는 17% 정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수익성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나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주요국들의 영업이익 비중과 함께 전체적인 이런 추이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여부를 좀 점검해보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익률도 국내는 샌드위치 상황에 놓여 있네요. 신흥국과 또 선진국 모두에게 밀리고 있는데 신흥국보다 밀리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선진국에는 왜 밀리고 있을까요? 네, 먼저 해외와 이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네. 주로 이제 경쟁력이 드러나고 있는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요. 네. 우리가 지금 세계 평균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정밀기기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전자 쪽 이런 쪽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자동차 뒤지죠. 금속 제품, 철강, 비금속 광물, 나머지 대부분 업종들은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석유 쪽에서는 고무 쪽과 석유 정제 쪽이 비교적 글로벌 평균보다는 높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업종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보는 IT 업종의 전반적인 추이가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는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유를 이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작년 대비 더 좋아지고 있는 양상,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죠. 자, 이들 기업들이 왜 전부 좋아지고 있는 거냐? 대부분 기업들이 이 원자재가 이제 스스로 생산하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비용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용 감소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린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경제가 모두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추가적으로 늘리거나 수익성을 늘려나갈 만한 요인들이 적다 보니까 일종의 구조조정 혹은 추가적인 비용 감소, 정책적인 흐름으로 통해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적인 요인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비용 감소적인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거죠. 한국은 정책적인 요인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스스로 이런 원유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비용 감소 요인도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한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이 상대적으로 뒤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제 전략도 세워봐야 될 텐데, 뭐 IT나 전기전자 같이 이익률이 앞서는 쪽으로 집중을 해봐야 될지, 또는 이익률이 뒤처지지만 경쟁력 있는 곳에 더 집중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정확하게 답은 A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별로 또 업종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단 뭐 큰 맥락을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이익 전망은 하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는 분명히 하향인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추세의 하향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화는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4년도에 이익 하향치가 가장 컸다라는 점.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도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못 움직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저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IT를 빼고 IT를 넣고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3년간을 비교해 보니까 2012년과 2013년에는 IT를 넣었을 때 주로 플러스가 나는 상황이었지만 2014년도에는 오히려 다른 업종들이 선전하고 IT 쪽에서 수익성이 비교적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삼성전자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이 전반적으로 조금 하향되고 있는 것이 부담 요인이고요. 또 삼성전자 이익이 그동안 휴대폰에 너무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업종별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략상으로 봤을 때 업종별 실적 전망 조정률을 보시면 유틸리티와 의료 쪽이 지금 비교적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업종들에 일단 1차적으로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과연 이것만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난 10수년간의 평균 PER 대비해서 과연 업종들이 얼마만큼 할인되고 있거나 할증 거래되고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싼 종목과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업종 기준으로 지금 매력적인 것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IT 업종, 의료 업종, 유틸리티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익성이나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LG전자를 볼 수가 있겠는데 SK하이닉스는 장기 전망이 좋은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국면에서 수익성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밸류에이션 하단에서의 반등폭을 넓혀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의료업종과 유틸리티는 어떤가요? 의료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 개선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익 개선은 작년과 재작년에 워낙 정부 정책이라든지 악재 요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이펙트라고 봐야 되겠죠.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주 뭐 이렇게 낮은 업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밸류에이션 기준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약가이나 등으로 피해받았던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과 함께 해외 진출을 통해서 그동안 매출이 없었던 새로운 매출이 생긴다라는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대웅제약 혹은 뭐 동아ST 같은 해외 진출 가능성이 조금 높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구조적인 이익 개선 요인 그리고 정부에서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비용을 감소시킨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최근에 수급이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 한국전력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라면 1분기 실적에 약간의 이제 추정 오차가 존재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가격 회복을 보이면서 추세를 찾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1분기 실적과 관련돼서는 이런 종목군들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임노중 팀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조적으로 좀 쉽지 않은 요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1분기 어닝 시즌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가운데 업종별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